46페이지 레벨 2 3번입니다. 자, 보니까 사인이 0보다 작다라는 게 있고 요런 관계식이 있은 다음에 얘의 값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얘가 좀 핵심일 것 같죠? 탄젠트 대신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넣는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양변에 코사인 하나 곱해줍시다. 그럼 3sc에다가 요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4사인을 넘겨주고 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거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얘는 이제 9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6에다가 s 더하기 c의 제곱은 전개했을 때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풀었으면은 요거니까 얘를 잠깐 x로 놓는 순간 이거는 x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9x제곱에 나머지 넘겨볼게요. 그럼 요런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써놓고 인수분해 못해서 저한테 질문했던 학생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인수분해에서 꿀팁. 뭐냐면 바로 배수를 고려해서 인수분해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9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9, 1로 되던가 혹은 3, 3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과감하게 3, 3 그냥 날리고 시작해요. 왜냐, 얘가 3, 3으로 되는 순간 여기가 뭐든 간에 곱해지고 곱해지면 여기도 3의 배수고 여기도 3의 배수죠. 걔네끼리 더하고 빼면 그 결과값도 무조건 3의 배수여야 하는데, 그 결과값이 몇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32여야 되니까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거 3, 3인 거는 그냥 바로 탈락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x제곱의 개수도 그렇고 상수항도 그렇고 둘 다 여러 가지로 약분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약수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거 배수 고려해서 얘만 하나로 고정시켜놔도 나머지 잡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 16 가지고 28도 해보고 막 44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보는 순간 이렇게 4랑 4를 하면은 딱 아름답게 마이너스 32가 뜨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9분의 4 또는 4인데, x가 뭐였냐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었거든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특성상 어차피 둘 다 마일에서 1까지밖에 못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네를 곱해서 4가 될 수가 없겠죠. 그 절대값이 절대 1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바로 탈락이고, 이거는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거를 밝혀냈어요. 이제 문제로 잠깐 돌아와 보면은 사인이 음수였기 때문에 그럼 코사인은 현재 양수여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세타가 4사분면 각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탄젠트도 음수긴 음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s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이거 합차로 하면은 얘랑 얘의 곱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얘랑 얘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미 sc의 값을 아는 순간 그건 너무 쉽단 말이지. 왜? s 더하기 c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게 1 더하기 2sc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요게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계산하면 9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풀마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 빼기 c의 제곱은 반대로 이렇게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는 9분의 17이 되고, 이때 s 빼기 c는 풀마 3분의 루트 17인데, 자, 여기서 두 개 중에 확실하게 부호를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요 놈이죠. 왜냐?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였으니까 음수에서 양수를 뺐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게 확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요 놈이에요. 양수랑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몰라, 부호를.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요 놈이 있었단 말이지, 요 놈이. 이거를 4 탄젠트만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사인이 음수니까 3 사인이 음수잖아요. 그럼 요 놈도 같이 음수가 되어야만 하죠. 그 말은 탄젠트 세타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거를 가지고 세타가 단순히 4사분면인 걸 넘어서서 조금 더 그 각을 좁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일단 세타가 기본적으로 물론 뭐 2n파이만큼 더하고 빼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 큰 상관 없으니까 4사분면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한정시킨 상태에서 이 범위에 대한 탄젠트를 그려보면은 탄젠트 그래프상 2분의 3파이는 점근선이고 이렇게 돼서 2파이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탄젠트가 현재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이만큼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요점이 몇이겠어요? 이게 길이가 4분의 파이니까 이 점은 2분의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한 4분의 7파이가 될 거고, 따라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세타는 범위가 4사분면보다도 더 좁혀져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이 범위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볼게요. 생각보다 심오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조금 더 높이 맞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인 상태인데 그 사이에 4분의 7파이가 있고 이 4분의 7파이에서 사인 같은 경우는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위로 가서 y 값이 똑같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세타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여기 사이를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인의 범위부터 보면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그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쵸? 뭐 정확히는 이거 이제 등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때요? 그래프에서 요만큼이니까 코사인은 0보다는 크면서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럼 이제 여기서 부등식에서 가운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얘네끼리 더하면 빵이니까 여기서 드디어 결론이 나오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아무튼 음수다. 따라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이쪽에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다. 꽤나 까다로운 문제였다. 부호 체크하는 게. 따라서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날라가면서 9분의 루트 1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7페이지 레벨 2 7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좀 사전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프가 좀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0,2를 지나고 기울기를 정확히 준 게 아니고 마이너스 5파이분의 3보다 작은 직선이래요. 아무튼 y절편은 이런 얘기겠죠. 그런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에서 이 직선과 요 탄젠트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 교점의 개수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거를 제대로 그리는 게 급선무여서 이 탄젠트 3x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얘는 일단 주기가 3분의 파이다 보니까 여기 점근선은 그 주기의 절반이 원래 찍히죠. 즉 6분의 파이가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럼 이쪽이 3분의 파이고 여기는 그럼 6분의 3파이니까 뭐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딱 씌웠다 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올라가겠죠. 전부 다 이렇게 돼가지고 6분의 파이, 뭐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걸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전부 다 x축 대칭으로 뒤집히겠죠. 이렇게 뒤집혔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3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 플러스 1만큼 했으니까 얘네들이 쏙 위로 한 칸씩 가는 거라서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너무 대충 그렸다. 여기 1이죠. 여기도 이제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린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1인 거죠. 이쪽이 싹 다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점근선이나 이쪽 꼭지점 같은 느낌의 이런 x좌표들을 잘 보면은 어차피 얘네가 전부 다 간격이 이렇게 6분의 파이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해서 6분의 2파이고 얘는 뭐 6분의 3파이고 이렇게 된 거고 이게 2파이까지 하면은 2파이 자체가 맨 뒤에 6분의 12파이니까 너무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중간은 좀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전에 6분의 11파이짜리도 있을 거고 뭐 6분의 10파이짜리도 있을 거고 6분의 9파이짜리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L을 생각해 보면은 직선 L은 0,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어딘가에 여기 0,1을 지난대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확정된 건 아닌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이라고 그랬었죠? 5파이분의 3인가요? 5파이분의 3. 걔보다 작대요. 뭔가 뜬금없어 기울기가.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짜리인 직선을 생각해 보면은 y는 마이너스 5파이분의 3x에다가 y절편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직선이 뭔가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탄젠트 함수랑 만나려면은 결국에 이 직선은 무조건 여기 y절편이 아니죠. y 값이 1보다 큰 범위에선 절대 안 만날 테니까 그럼 얘가 도대체 y가 1일 때 x 값이 몇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는 1 해가지고 그때 x 값을 구해버리면 5파이분의 3x가 1이니까 이때 x가 3분의 5파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3분의 5파이가 어디 있어요? 딱 여기죠. 결국에 이 직선은 정확히 딱 여기 3분의 5파이, 1을 지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직선에서 쭉 이어져가지고 여기를 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탄젠트 함수는 어차피 여기 2파이까지가 끝이니까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가 그냥 끝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자,
근데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뭐예요? 정확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일 텐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걔보단 작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처럼 살짝 작아지면 세 점에서 만날 거고 얘가 조금 더 많이 작아지다 보면은 실제로 여기는 이 사이에도 더 얘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더 추가될 거니까 교점의 개수의 최소값이라고 했거든요. 교점이 최소로 작으려면은 지금 이거 이렇게 두 점 만나는 상황보다 아주 살짝 작아져서 이런 데서 안 만나고 정확히 얘네 두 개 만나고 여기까지 만나는 이 세 개가 그나마 최소인 상황이겠죠. 거기서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금처럼 만나는 애들이 더 많이 생길 테니까 훨씬 교점이 많아질 테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정말로 그냥 오로지 그냥 그래프만로 푸는 그런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교점의 개수의 실수값은 3개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48페이지 레벨 2 9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의역이 뭐 0부터 파이까지가 있고 여기 안에를 보니까 x에다가 어떤 각이 더해져 있는데 우리가 각 변환을 쓸 수 있는 거는 2분의 파이의 배수들만 쓸 수 있어서 얘네는 지금 각 변환이 안 되잖아요. 물론 미적 선택자들은 덧셈 정리 쓸 수 있지만 그런 건 그냥 배제합시다. 근데 이제 이거 당연히 수원에 나왔으니까 그런 거 쓰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현실적으로 얘네 독립적으로 각 변환이 안 될 때는 무조건 어떻게 내냐? 이 두 각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얘네끼리 뭔가 2분의 파이나 파이만큼 더했다거나 이런 관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x 더하기 3분의 2파이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그때 x 더하기 6분의 7파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실제로 x 더하기 6분의 4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6분의 3파이만큼을 더한 게 6분의 7파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세타고 얘는 2분의 파이니까 딱 제가 말하는 대로 어때요? 얘랑 얘가 서로 2분의 파이만큼 더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이거를 2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 코사인에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쓰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얘가 각변환을 통해서 마이너스 사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2 코사인 제곱에 플러스 2 사인에다가 플러스 a니까 얘는 다시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사인 세타만으로 정리가 됐고 얘를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줍시다. 그래서 결국에 사인 함수에 대한 어떤 2차 함수꼴로 나오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은 우리는 x의 범위만 알고 있는데 세타라는 거는 x 더하기 3분의 2파이였으니까 이 부등식에다가 전부 다 3분의 2파이씩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3분의 5파이가 되고 그게 곧 세타의 범위겠죠. 그럼 이제 세타의 범위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때 사인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럼 사인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그렸을 때 여쯤이 3분의 2파이일 거고 2, 4분면이니까 그 다음에 한 이쯤이 3분의 5파이가 되어서 이 사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사인의 최대값은 바로 그냥 딱 여기일 때겠죠. 3분의 2파이 넣으면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때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 사인 세타의 범위가 바로 여기서 작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간편하게 s라고 쓴다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우리는 지금 이 s에 대한 이차함수를 그려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축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2분의 1이 축이고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이런 뒤집어진 이차함수에서 이쪽이 2분의 1인데 이 사인이라고 하는 놈은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런 식으로 뭔가 잡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의 최대값과 최소값도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요 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최소값은 언제예요? s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고 그 마이너스 1 그냥 여기다가 때려 박으면 되죠. 그래서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a 빼기 2가 됐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a는 일단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됐죠. a가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됐으면 여기 함수에서도 이제 a 지워지고 플러스 1로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언제 최대값이냐인데 이때가 최대값이죠. 따라서 s가 2분의 1일 때 그거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줘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뒤쪽은 이제 여기 1이니까 이렇게 돼서 2분의 3이 바로 최대값. 이게 바로 C가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 주의할 거 바로 X가 언제일 때 최대값이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요 사인 함수가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고 그럼 그때 세타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렸던 이 사인 함수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 부분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은 조금 더 아래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바로 요때가 세타 값이 되겠죠. 이때는 언제겠어요? 6분의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6분의 5파이겠죠. 아 오케이. 그럼 세타가 6분의 5파일 때거나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x가 몇일 때다 라는 건데 세타라는 거 자체가 x 더하기 3분의 2파이로 잡았으니까 얘 넘어가면은 x는 6분의 5파이 빼기 3분의 2파이 그래서 얘가 6분의 4니까 6분의 파이일 때가 최소라는 거죠. 그럼 그때 b는 6분의 1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a, b, c를 다 구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게 3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과 6분의 1과 2분의 3 더해버리면 그냥 얘네는 6으로 다 통분합시다. 이렇게 되고 얘는 9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9페이지 레벨 3 1번입니다. 이게 작년 수능 특강 수원에도 비스무리한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훨씬 쉬워요. 이게 레벨 3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왜 레벨 3인지 잘 모르겠는 정도로 좀 쉽게 나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a sin s 플러스 b인데 얘는 주기가 그대로 2파이로 유지니까 딱 한 주기 그리라는 거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하나의 차이점은 작년엔 이쪽이 둘 다 열린 구간이라 등호가 없었다. 이번엔 등호가 있다.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풀이가 좀 달라지긴 해요. 아무튼 얘는 a만큼 이제 배를 했고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지금 아래에 그려지는 여기처럼 y는 b가 x축 역할을 하겠죠. 어떤 기준점이 될 거고 거기서 a만큼 올라간 거 a만큼 내려간 거죠. a, b가 둘 다 자연수라 양수기 때문에 그리기도 편하다. 자, 근데 이랬을 때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2, y는 5 이렇게 두 가지 상수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 그리고 걔네를 더하는 게 최대가 되어야만 한대요. 자,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개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나면 하나고 가장 많이 지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여기겠죠. 얘가 지금 닫힌 구간이다 보니까 총 3개가 뜰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겠지만 뭐예요? y는 2랑 y는 5 중에 한 놈은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나 여기를 지나서 두 개를 책임져 주면은 총 5개일 때가 당연히 최대겠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2 또는 5여야 된다. 첫 번째, b가 2일 때. 두 번째, b가 5일 때.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2가 됐으니까 얘는 이제 3점이 됐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뭐예요? 5라는 애가 여기를 지나서 2점이 되어줘야만 하겠죠. 여기나 여기를 지나면 점의 개수가 적어지니까. 따라서 이 a 플러스 b라는 게 무조건 5보다 커야 된다고 이때 현재 b가 2니까 a의 범위는 3보다 크다죠. 그리고 a, b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a가 될 수 있는 건 4부터 10까지. 그럼 개수로 치면은 총 7개의 순서쌍이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b가 5다. 여기가 5예요. 그러면 반대로 y는 2가 여기를 지나주면 되니까 이번엔 뭐가 돼야 돼? 얘가 2보다 작다가 돼주면 되죠. 근데 이번엔 b가 5였으니까 여기서 a의 범위를 구해보면 역시나 3보다 크다. 똑같이 4부터 10까지니까 역시나 순서쌍 7개 나온다. 즉 b가 5일 때도 a는 4부터 10까지 b가 2일 때도 a는 4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n 플러스 n이라는 값이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온다는 거죠. 위에나 아래나. 따라서 순서쌍의 개수 7 더하기 7 해서 14 답이 5번이 됩니다. 49페이지 레벨 3 2번입니다. 자, 일단은 첫 줄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의 주기가 gk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죠. 이 삼각함수의 주기는 k분의 1 분의 2파이니까 2k파이일 거고 그게 gk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그리고 나서 hk를 보니까 첫 번째로 요게 있죠. 이거 한번 바로 보면은 gk가 2k파이니까 이 말은 여기 fx에다가 x 자리에 2k파이를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k가 약분되면서 그냥 6이 되죠. 얘는 그냥 1이죠. 따라서 요거는 k랑 관계없이 어차피 k가 지워지니까 그냥 2가 돼버렸어요. 이제 뒤에 거를 보면은 그래서 얘가 지금 2 빼기에다가 사인에 지금 9분의 gk 대신에 2k파이 넣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보면은 이 h 같은 경우는 주요 변수가 k예요, k. 따라서 지금 요 놈이 이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까 x일 때는 k가 상수 역할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 더 뒤집어서 보면은 일단 k의 개수가 9분의 2파이고 요렇게 돼 있고 플러스 2가 됐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한번 묶어 봅시다. k의 개수인 9분의 2파이로 묶어서 k 더하기 몇인지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네모로 잡고 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전개해서 요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요놈 둘의 곱이 6분의 7파이다 로 그냥 네모값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구해봅시다. 9분의 2파이 곱하기 네모가 6분의 7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양변에 파이 날라갔고 9분의 2가 넘어가면은 2분의 9로 가면서 약분 한번 해주면 4분의 21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네모값이 4분의 21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이 hk라는 삼각함수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시작을 마이너스 사인 9분의 2파이 k로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 9분의 2파이 분의 2파이니까 9가 되겠죠, 주기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삼각함수였을 거예요. 이쪽이 9고 뭐 이쪽이 2분의 9고 이렇게 되는 건데, 플러스 2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만큼이 y는 2가 되는 거죠. y는 2가 되고 이쪽이 y는 3이고 이쪽이 y는 1이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은 다음에 x축으로의 평행이동도 있기는 있죠. 그럼 일단 그 전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hk가 어디서 최대니 어디서 최소니 같은 걸 물어봤으니까 아직 x축으로의 평행이동 안 했지만 일단 여기서 요 아랫봉우리랑 요 윗봉우리 값을 한번 잡아볼게요. 얘는 4분의 9일 거고 얘는 4분의 27인데 이제 이 모든 애들이 다 얼마큼 이동해요?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21만큼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가 되는 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21만큼 이동을 했을 때도 여전히 양수를 유지하죠. 빼도 4분의 6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동한 놈은 4분의 6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럼 그게 최소의 양수겠죠. 그럼 요게 바로 a라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시 보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알파의 최소값이 a니까. 그래서 a는 구했다. a는 2분의 3이다 라는 거고, 대신에 요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21만큼 가게 되면 얘는 이제 음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최소값이었던 애를 또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요 값은 뭐냐? 여기 길이가 4분의 9니까 여기서 이만큼 더하면은 4분의 45가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21만큼 평행이동을 해도 여전히 양수로 나오겠죠. 이게 지금 그럼 4분의 24가 될 테니까 여기서 여전히 최소가 된다. 그럼 얘가 이제 최소의 양수가 되겠죠. 최소값을 가지는. 따라서 b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끝났어요. b분의 a를 물어보는 거라서 6분의 2분의 3 해가지고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답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9페이지 레벨 3 3번입니다.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로 잡아져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각변환이 가능하니까 바로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sin x로 각변환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sin x로 되겠죠. 따라서 2 sin 제곱에 빼기 3a sin에 이것도 빼기 a sin이 되고 요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사인이라는 그래프가 0부터 파이니까 여기까지만 딱 그려져 있잖아요. 결국 사인이라는 거는 0부터 1까지만 가능할 텐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의 근으로 막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죠. 왜? 이 실근의 개수는 사인의 개수가 아니고 x의 개수니까. 무슨 말이냐? 사인 값이 2분의 1이 뜨는 순간 여기서 x의 값은 이것만으로 이미 두 개가 뜨겠죠. 따라서 여기서 3분의 1이 또 떠버리면은 총 x의 값은 4개가 되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이 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돼야 돼요? 0 이상 1 미만의 해가 딱 하나 나와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뭐 그냥 허근 안 나오죠. 이미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중근으로 나오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한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은 이 범위에 만족시키지 않으면 되겠죠. 왜 1 미만인지는 알겠죠? 사인이 1일 때만큼은 그때는 x값이 딱 하나밖에 안 뜨니까. 하지만 0일 때는 상관없죠. 0일 땐 0과 파이 두 개가 떠서.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요거는 실근을 갖긴 가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혹시나 얘가 중근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2a의 제곱하고 나서 빼기 ac 형태로 쓰면 이렇게죠.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이게 0이라고 하면은 양변에 이제 2를 나눴을 때 얘가 0인 건데, 이건 실제로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으로 실근은 나오지만 문제에서 a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정수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중근은. 그렇다면은 허근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즉 위에 이 식에서 얘가 부등으로 0보다 크다로 바뀔 테니까 여기서 대략적인 a의 범위는 잡아봅시다. 근해 공식이지만.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를 하면 이미 ac가 마이너스 16이니까 거기 4배하면 이렇게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잡히니까 여기서의 a의 범위는 작은 애보단 더 작고 또는 큰 애보다는 더 큰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근데 a가 정수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인지 잡아봅시다. 루트 65라는 거는 루트 64보다 조금 크니까 이거 8점 얼마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8점 얼마인데 이거 하면 7점 얼마고 4분의 7점 얼마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거 1점 얼마겠죠. 그럼 여기서는 a가 정수니까 2 이상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이쪽 똑같이 가면 얘 8점 얼마니까 이거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 9점 얼마가 돼서 4분의 마이너스 9점 얼마면 이건 마이너스 2점 얼마죠. 걔보다 작다니까 a는 마3 이하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a의 범위는 이렇게 잡힐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요거 s를 뭔가 변수로 하는 2차 함수처럼 그려볼 텐데, 여기서 지금 축이 딱 a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좀 나눠서 그려볼게요. a가 만약에 2 이상이었어. 일단 요 2차 함수는 이 S축과 우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그리고 나서 A라는 축이 있는데 얘가 이미 2 이상이라면 여기 생기는 두 실근 중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0 이상 1 미만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건 얘는 무조건 안 되죠. A 자체도 이미 2보다 크니까 얘도 당연히 2보다 클 거라서. 하지만 요거는 가능하죠. 그럼 이제 이 사이에 0과 1이 이렇게 들어와 주면 되겠죠. 그 말은 0을 대입했을 때의 값,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요거 자체를 fs라고 했을 때 f0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상관없죠. 왜냐면 0은 근이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쪽은 어때요? f1은 0보다 작아야만 하겠죠. 1 미만이니까. 그래서 f0부터 따져보면은 s자리에 0을 넣는 거니까 요것만 남아겠죠. 요것만.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0 이상이다. 그럼 a는 8 이하다가 나오고, 이쪽 f1을 해보면은 이제 2 빼기 4a 빼기 a 플러스 8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10인데 걔는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선 a가 2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그리고 얘까지 전부 다 공통범위를 해버리면은 2보다 크고 8 이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3부터 8까지 해서 총 6개가 뜨겠죠. 그 다음에 a가 이번엔 마3 이하일 때도 봐야 되겠죠. 그럼 똑같은 2차 함수 그래프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S축인데 이번에는 A가 마3보다도 작으니까 여기는 절대 근이 될 수 없죠. 이 0 이상 1 미만의 근이.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서 이 근이 0 이상 1 미만이니까 아까 위의 그래프랑 완전 반대죠. 그럼 F0은 0보다 작거나 같고 F1은 0보다 커야 되는데 F0이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A가 8 이상이 뜨거든? 그럼 이미 이걸로 모순이죠. 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가 아예 없으니까 여기선 정수 A가 안 나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첫 번째 케이스밖에 안 돼서 답이 그냥 6개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그냥 6이 됩니다. 57페이지 유제 7번입니다. 자, 지금처럼 가계 이등분선 문제가 나온 건데 이 가계 이등분선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뭔가 특수각이 나와 있을 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계 이등분선이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은 이게 120도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BC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은 이제 가계 이등분선 공식에 의해서 여기 4대2면 2대1이니까 이쪽도 역시나 2대1로 나눠져서 그럼 이제 이쪽 길이가 뭐 3분의 2 네모, 3분의 1 네모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P의 길이를 물어봤으면 어차피 여기에 절반하면 또 60도니까
한 번 더 뭔가 코사인 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AP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코사인 법칙도 두 번 써야 되고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는데 또 여기서 특수각까지, 즉 여기가 나눠져 있는 두 개의 각도 60도로 특수각이고 전체 두 배인 각도 120도로 특수각이잖아요. 그때는 뭐가 훨씬 편하냐? 넓이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해요. 넓이로 접근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자, 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AP의 길이를 우리가 그냥 잠깐 X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C 우선 전체의 넓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한 다음에 사인 120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2분의 1, 4, 2에다가 2분의 루트 3이 될 테니까 뭐 계산하면은 2 루트 3이 뜰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 ABC라는 거는 우리가 삼각형 ABP랑 ACP 두 개의 합과도 같겠죠. 그리고 얘네 각각도 넓이 공식을 써보자면 ABP는 2분의 1에다가 4에다가 X에다가 사인 60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CP는 2분의 1에 X에 2에 똑같이 사인 60도죠. 자, 그럼 결국에 이놈과 이놈이 서로 같다. 그냥 이걸로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X만 구하면 되니까. 따라서 뭐 실제로 계산까지 해주면 이것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쪽 루트 3x가 됐고 이쪽도 이거는 2분의 루트 3x가 돼서 2분의 3 루트 3x가 된 게 2 루트 3이다. 따라서 루트 3 지우고 넘기면 x가 3분의 4.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등분선이 뜬다면은 우리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사실 알 수 있는 공식이 이거밖에 없어서 쓰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그 각 자체가 특수각이라면은 굳이 이런 공식 따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넓이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 단축에 유리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58페이지 레벨 1 4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미 두 변이 나와 있고 그 사이각도 나와 있으니 당연히 우선 코사인 법칙으로 이 AB의 길이는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AB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의 코사인 4분의 3파이를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랑 똑같으니까 이쪽 두 개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9 더하기 2 더하기 6이 되면서 일단은 AB의 길이가 루트 17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반지름의 길이니까 결국에 이런 반지름 길이를 물어보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랑 O를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요. 자, 지금 뭔가 제대로 안 이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이어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이 APB라는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쪽은 4분의 3파이로 나왔는데 나머지 두 각이 안 나왔으니까 걔네를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알파라는 각은 바로 이 BP라는 호의 원주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럼 BP라는 호의 중심각인 요놈은 2알파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베타라는 각은 요 AP라는 호의 원주각이었으니까 AP라는 호의 중심각인 이만큼은 2베타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APB 삼각형에서 알파랑 베타랑 4분의 3파이까지 싹 다 더한 게 180도인 파이랑 같으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파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럼 요 놈은 뭐가 되겠어요? 그놈의 2배니까 2분의 파이, 즉 직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끝난 게 직각에다가 여기 이등변이니까 현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럼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루트 2에 해당하는 AB의 길이를 루트 17로 구했으니 R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루트 17을 루트 2만큼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게 답이고 그냥 분모 유리화만 시켜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60페이지 레벨 2 1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준 거는 여기 BC의 길이 6이라고 줬고 여기가 4루트 2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D랑 E는 각각 이제 중점이라고 준 상태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각의 코사인 값을 물어봤는데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 안에 어떤 선분, 즉 우리가 이걸 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현에 딱 수직을 내리게 되면은 얘네가 자동으로 수직 이등분까지 하게 되죠.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원 위에 이렇게 현이 있었고 중심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에서 이 P가 여기 중점이래요. 그렇게 된다면 O랑 P를 이었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직각이 된다고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역으로. 어차피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여기 원의 중심 O가 있는 상태인데 D랑 E가 중점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었을 때 얘랑 얘가 둘 다 무조건 직각이 되어야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두 개가 직각인 상태니까 이 사각형 안에서 내각의 합이 360도다를 이용한다면 바로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은 지금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물어본 거니까 이거 각 변환시키면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우리는 그럼 이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끝난 게, 자, 이 전체 삼각형에서 얘랑 얘, 그리고 얘랑 얘, 사인 법칙만 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4루트 2는 사인 세타분의 6. 어차피 우리가 사인 세타 값 알면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크로스로 해보면 4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6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니까 3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넘기면 4분의 3이 될 거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돌아와 보면은 확실하게 예각 삼각형이라고도 준 거예요. 세타가 예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무조건 양수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세타 있을 때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고,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가 루트 7이 되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플러스로 4분의 루트 7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을 테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즉 3번이 됩니다. 60페이지 레벨 2 2번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일단 A의 외곽의 이등분선, 그리고 B도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거든요. 이게 바로 A의 외곽이죠. 그거의 이등분이니까 얘네가 정확히 두 개가 이등분 됐다는 얘기고, 얘네도 이렇게 이등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쪽은 보니까 어차피 여기가 90도라서 이쪽 외곽도 90도죠. 따라서 이등분이 된다면 그냥 45도씩 이등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을 우리가 4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PB라는 길이랑 바로 요 각이 있어요. ACB. ACB면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역시도 똑같이 ACB죠. 그럼 이 각이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얘를 세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90도 빼기 세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 외곽은 어떻게 돼요? 바로 180도인 파이에서 얘네를 이렇게 뺀 거니까 오히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다시 이등분을 하면은 바로 하나의 각은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거 두 각의 합을 해보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이거를 다시 180도에서 빼면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될 테니까 그게 바로 요 각 P의 크기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세타로 잡았을 때 나머지 각들을 전부 다 세타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PB라는 길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인 법칙을 써보면은 이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분의 마주보는 거 AB죠. 이거는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마주보는 게 PB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각변환을 통하면은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로 크로스로 곱해버리는 순간 P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는 AB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는 어차피 2분의 루트 2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바로 요 놈이 딱 문제에서 준 정보거든요. 이 P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1의 세타니까 2분의 세타잖아요. 이게 딱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루트 5로 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AB라는 길이가 뜬다는 거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2분의 2니까 계산하면 루트 10이 된다. 따라서 이쪽 길이가 지금 루트 10으로 나왔으니 이 문제는 끝났어요. 왜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에 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거여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10이니까 그거의 제곱은 16분의 10이 될 거고 거기에 64만큼 곱한 걸 물어본 거니까 64만큼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4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0이 됩니다. 60페이지 레벨 2 3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BP의 둘레의 길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 AB의 길이는 7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AP의 길이랑 PB의 길이 이렇게 두 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내저번이 있을 때는 뭘 쓸 수 있냐면은 자, 여기 어딘가에 내저번의 중심이 있을 거고 거기서 이렇게 세 변의 접점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전부 다 수선을 내리게 된다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선을 잡았을 때, 아이고, 갑자기 이동이 돼서, 자, 선을 잡았을 때 이 두 삼각형이 정확히 합동 관계가 돼요. 여기 직각 갖고 이 빗변 공통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 길이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RHS 합동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성질을 쓸 거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쓸 거고 또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랑 여기도 합동이 되면서 얘랑 얘랑도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랑도 같게 되는 이런 성질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AP의 길이를 잠깐 x라고 놓는다면 여기도 x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6 빼기 x겠죠. 근데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쪽도 6 빼기 x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만큼이 7 빼기 x가 되는데 역시나 여기도 7 빼기 x가 되면서 얘랑 얘의 합이 5라는 게 나오죠. 따라서 13 빼기 2x가 5니까 여기서 x값이 4로 잡히게 돼요. 그럼 일단 싹 지워볼게요. x가 4라는 게 나왔으니까 요만큼이 4라는 게 나왔고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과제로 BP의 길이만 구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자 여기 A라는 각도를 가지고 전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변형 공식을 해버리면 2 곱하기 6 곱하기 7분의 6의 제곱, 7의 제곱에 5의 제곱 빼면 되겠죠. 따라서 위에 거 계산했을 때가 딱 60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약분하고 이것도 약분하니까 코사인 A가 7분의 5가 되는데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딱 요만큼의 삼각형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요 길이니까 이거 잠깐 A라고 했을 때 A 제곱은 4의 제곱, 7의 제곱 한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7에 방금 구한 코사인 A 7분의 5를 써버리면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럼 이만큼이 40이 되니까 25가 돼서 이 A의 값이 5가 된다. 그럼 이제 삼각형 ABP의 둘레는 7, 4, 5 더한 거니까 16.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61페이지 레벨 2 6번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준 정보대로 그림을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봤어요. AB의 길이랑 CA의 길이를 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C의 길이랑 코사인 B니까 BC의 길이는 미리 그냥 스몰 a로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를 줬다는 거는 무조건 사인 법칙 한 번은 쓰라는 얘기겠죠. 일단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 r 제곱에 해당하는 게 15분의 64니까 r 하나짜리는 루트 15분의 8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왕이면은 코사인 b까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이거 가지고 한번 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그럼 사인 b 분의 4는 2r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여기서 사인 b의 값을 해보면 4분의 루트 15가 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b가 있을 때 4분의 루트 15가 이렇게 있다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로 여기는 1이죠. 따라서 코사인 b는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b가 둔각인지 예각인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따라서 혹시나 이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둘 중에 뭔지 확신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간에 코사인 b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나 이거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해버리면은 요 a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눠서 해봅시다. 코사인 b가 4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1일 수도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해보면 아무튼 이 코사인 b랑 마주보는 변은 4짜리니까 4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 밑에서는 다 똑같은데 바로 마지막에 얘만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뀌겠죠. 그럼 아무튼 2, 2, 4 지워지고 여기도 2, 2, 4 지워지니까 이쪽에서는 a제곱 빼기 a에 16까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이쪽에서는 a제곱 플러스 a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깔끔히 되고 a는 길이니까 양수여서 이때는 4가 되는 거고, 이때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가 3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잘 돌아와 보면은 굳이 이런 말을 준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4가 된다면은 안 되겠죠. 따라서 이쪽이 날라간다 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의 값은 3이면서 코사인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그리고 마침 문제에서 물어본 것 역시도 a 곱하기 코사인 b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답은 끝났죠. 이제 3과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답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로 실은 이유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이런 삼각함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삼각형의 각이라면 역으로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하나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인을 구할 때는 사인은 어차피 예각이든 둔각이든 1사분면 2사분면 상관없이 양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사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코사인이든 혹은 탄젠트든 그런 값을 구할 때는 둔각인지 예각인지 확실치 않을 때는 지금처럼 무조건 양수로만 확정하는 게 아니고 음수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저격해서 낸 문제예요. 따라서 실제로 문제에서 양수가 아니고 음수인 게 답이 됐었죠. 63페이지 레벨 3 1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 보면은 A가 90도고 요 B가 60도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30도가 되면서 전체적인 삼각형 ABC는 60도,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이 들어가죠. 그리고 2라는 비율의 실제 길이가 2니까 나머지 애들도 실제 길이가 1과 루트 3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처럼 일단 요 전체 길이는 1이고 여기도 전체는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AP를 A라고 하고 BP를 B라고 하고 CP를 C라고 해봅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라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이쪽에서 요만큼은 60 빼기 세타겠죠. 따라서 얘랑 얘의 합이 60도니까 나머지 이쪽 한각은 120도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자, 이쪽에서도 보면은 요만큼은 30도 빼기 세타가 될 거고, 따라서 얘랑 얘의 합이 딱 30도니까 나머지 하나는 150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쪽은 90도 빼기 세타고 이쪽은 그냥 세타니까 둘이 더하면 90도라서 나머지 하나는 9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안쪽의 각들도 잡힌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지저분해져서 얘 살짝 깔끔하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120도, 여기가 15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된 상태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을 잡은 상태죠. 그 다음에 이쪽이 세타가 된 거고. 그럼 우리가 요 ABP라는 삼각형부터 볼게요. ABP라는 삼각형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쓴다면 얘랑 얘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세타랑 B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걔네 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사인 120도분의 1은 사인 세타분의 B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B는으로 정리를 하면은 사인 120분의 사인 세타인데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역수로 들어가서 루트 3분의 2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요 밑에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써보면 사인 150도분의 마주보는 거 2고 그 다음에 역시나 사인 세타분의 C가 될 테니까 이번에 C는 사인 150도 분의 2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역수로 들어가면 오히려 4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 삼각형은 굳이 사인 법칙 안 쓰고 어차피 여기 직각이니까 이쪽 삼각형에서는 그냥 사인 세타는 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루트 3분의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루트 3분의 a다. 그럼 여기서 a는 바로 루트 3 사인 세타가 된다. 그럼 우리 잠깐 사인 세타를 k라고 생각한다면 a는 루트 3k, b는 루트 3분의 2k, c는 4k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 직각삼각형 좀 더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3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a랑 c 대신에 이 루트 3k랑 4k를 대입을 하는 순간 3k제곱 더하기 16k제곱이 3이라는 얘기라서 19k제곱이 3이니까 k제곱은 19분의 3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으니까 얘도 역시나 3k제곱과 b의 제곱하면 3분의 4k제곱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k제곱 말면 끝인데 구했으니까 여기 답 나왔죠. 그럼 통분만 해보면 3분의 13k제곱이고 이제 k제곱 자리에다가 19분의 3으로 쓰는 순간 답은 19분의 1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63페이지 레벨 3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은 지름이 AB인데 걔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 반지름 1짜리죠. 이런 식으로 1짜리가 있고 문제에서 지금 표시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색깔로 미리 해놨어요. 이렇게 파란색 두 개랑 이렇게 초록색 두 개가 서로 길이가 같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바로 코사인 COD니까 바로 이 각의 코사인 값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우리 이 삼각형 COD를 한번 잘 살펴보면 어차피 얘랑 얘는 반지름 길이 1짜리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거 하나의 길이를 우리가 K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코사인 법칙을 바로 써버리면 코사인 COD라는 거 이제 코사인 변형 공식으로 쓰면 2 곱하기 1 곱하기 1에 1의 제곱, 1의 제곱 빼기 K제곱이니까 결국에는 2분의 2 빼기 K제곱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얘가 현재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를 물어보고 있는데 코사인 값이 최대가 되려면 오히려 여기 빼기가 있는 K는 어떻게 돼야 돼요? K가 최소가 될 때가 코사인 값이 최대일 거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가겠죠.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일단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그거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반대로 코사인 값도 최소, 최대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림 조금 더 보면은 여기서 어차피 K라고 하는 길이가 여기도 똑같잖아요. 자, K는 결국에 CQ의 길인데 걔가 최대가 되려면 지금 이 Q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가 가장 길어지겠어요? 이 A로 붙었을 때가 제일 길어지겠죠. 그리고 최소는 언제? Q가 이 O로 붙었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되겠죠, 길이가. 아, 오케이. 그럼 그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최대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가 최대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이 코사인 값은 최소가 될 때를 말하는 거일 거고 K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Q가 이렇게 A로 바싹 다가 붙었을 때겠죠. 그럼 이때는 바로 K라는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1과 1과 루트 2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무튼 간에 지금 이 CP랑 PQ도 같다는 게 있으니까 이때 P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은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P의 위치가 뭐 여기일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CP의 길이가 있을 거고 여기가 PQ의 길이일 텐데 이만큼이 반지름 1이니까 우리가 요만큼을 A라고 해보면 지금 이 PQ의 길이가 A 플러스 1이니까 걔랑 똑같은 CP도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삼각형을 한번 끄집어내면은 얘는 세 변의 길이가 이쪽 1이고 이쪽 A고 A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삼각형의 세 변에 대한 성질, 가장 기본 성질이 뭘까?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만 하죠. 즉 무슨 말이냐? 이 A 플러스 1이라는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하는데 지금 같죠? 이러면 삼각형 성립이 안 해요. 즉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다 현재. 즉 P가 이렇게 여기 OB 위에 있으면은 절대 삼각형이 성립할 수가 없고요. 즉 P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좀 지워보고 P가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요 OA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만큼이 PQ 길이고 이만큼이 CP 길이라서 얘네들이 같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자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체가 1이니까 지금 이 PQ 길이는 1보다 작은 애죠. 근데 여기도 반지름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CP 길이는 어때요? 당연히 이쪽보다는 조금 더 커졌겠죠. 얘는 1보다 큰 놈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이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아니 그럼 P는 이쪽 위에 있을 수도 없고 이쪽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디는 가능하냐? 정확히 딱 P가 여기 원점일 때, 원점은 아니고 정확히는 O라는 점일 때
이때는 가능하죠. 왜냐면 이때는 요게 CP라서 1이고 요게 PQ라서 1이니까 둘이 길이 같죠. 아무튼 간에 그러면 Q가 A로 붙었을 때 P는 정확히 5로 붙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K의 길이는 어차피 루트 2겠구나 라고 체크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때 코사인 COD를 보면은 코사인 COD가 2분의 2 빼기 K 제곱이었는데 지금 현재 K가 루트 2니까 K 제곱 2잖아요. 그럼 이거 2 빼기 2니까 빵이 되겠죠. 즉 코사인 COD의 최소값은 빵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지금 이렇게 P의 위치를 해본 거는 Q가 A로 붙었을 때 P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만약에 결정이 안 된다면 Q는 A까지 못 간다는 얘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반대로 K의 길이가 최소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Q가 여기 원점으로 붙었을 때가 되겠죠. 이렇게 Q가 이렇게 왔어요. 그때도 역시나 P의 위치가 어디로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P가 대충 여쯤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미 얘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만큼과 이만큼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반지름 1이니까 이 길이는 1보다 크겠죠? 근데 얘는 1보다 작은 놈이니까 절대 가능하지가 않죠. 그럼 이때는 P가 가장 좀 길게 돼서 B까지 붙는다고 치더라도 그때도 여기는 기껏해야 1이고 여기는 그럼 루트 2가 되니까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때는 P의 위치가 아예 가능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Q는 이렇게 5까지 붙을 수는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지우고 나서 그럼 Q가 5까지는 못 붙어.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Q가 한 이쯤에 있다고 5까지 못 붙은 상태라고 했을 때 그나마 Q가 5에 좀 가까이 가려면 당연히 P도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P가 딱 B랑 같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CP의 길이가 루트 2로 확정이잖아요. 따라서 그때 PQ의 길이도 루트 2로 확정이 되면 되죠. 그나마 가장 가까이 붙었을 때는 딱 이 지점이겠구나. 루트 2가 될 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K인 상태니까 자 여기서 요 조그만한 놈의 길이는 루트 2 빼기 1일 거고 이거는 그냥 1이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K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 되면서 계산하면 4 빼기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이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 K제곱 자리에 이번엔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2 빼기 4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면은 2 루트 2 빼기 2 약분하면 이렇게. 따라서 이 코사인 COD의 최대값은 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최소값은 0이 되고 그래서 둘의 합은 그냥 루트 2 빼기 1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거는 다른 것보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뭐 어떤 거 이런 거 세타로 잡아서 왜냐면 코사인 COD가 세타니까 이게 언제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를 뭔가 일반화시켜서 잡을 텐데 이거는 일반화시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상황을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를 가정하고 본 거예요. 그때 PQ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는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좀 힘들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63페이지 레벨 3 3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한 등식이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레벨 3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 사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소문자로 잡잖아요. 똑같은 알파벳으로. 그냥 얘는 바로 이걸로 갖다 껴버리면 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변형 공식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인 변형 공식은 외우라고 하지 않지만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법칙 자체가 식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변형 공식 자체도 그때그때 이항에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서 이거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좀 편해요. 아무튼 요 코사인 B랑 코사인 C 이렇게 두 개는 그냥 이렇게 변형 공식으로 바로 써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사인 B 자리에는 바로 그냥 소문자 B로 갖다 껴도 상관없다. 이것도 왜 상관은 없겠어요? 원래라면 엄밀히는 2R분의 B인데 분명히 그 뒤에 사인 C도 이렇게 될 거니까 어차피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2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양변에 공통되는 거 지워주면은 2A랑 2A 지워줄 수 있고 나머지 얘네들은 각자 이항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은 여기다가 B제곱만큼 곱해진 게 된 거고 얘는 여기다가 C제곱만큼 곱해진 게 되면서 전개를 쭉 해봅시다. 이거는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C 4제곱이라 얘도 또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전부 그냥 좌변으로 옮겨버리면
얘랑 얘 a제곱으로 묶어서 b제곱 빼기 c제곱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이 요건데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b제곱 b 4제곱 빼기 c 4제곱이니까 이거 합차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는 0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얘네로 묶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가 a제곱에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럼 뭐 이거도 뭐 다시 또 합차로 나눈다면 엄밀히 말해서 요거니까, 결국 이렇게 세 개의 인수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인데, 얘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bc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b랑 c랑 같다는 거고, 얘는 넘겼을 때 이런 피타고라스 형태의 식이 될 텐데, 얘도 이 조건 때문에 지워지죠. 이등변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것도 지워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즉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 A가 빗변이니까 대문자 A가 바로 직각이겠죠. 그래서 이 A에 해당하는 게 변의 길이 10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랑 C로 잡았는데, 자, 이렇게 A, B 위에 어떤 P라는 점이 있고 문제를 와보니까 APC의 외접원 넓이랑 BPC의 외접원 넓이가 서로 이런 관계래요. 그 말은 이거 대에 이걸로 들어가면 반대로 9대 16일 거고, 얘네가 파이 R1 제곱, 파이 R2 제곱이라고 한다면 제곱 B가 이거니까 결론적으로 R1 대 R2는 3대 4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거를 그냥 3R이라고 부르고 얘를 4R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제 일로 넘어와 봅시다. 바로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3R인 상태고 얘가 4R인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맞닿아 있는 두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될 때는 여기를 각으로 삼는 게 되게 편하다. 왜? 한 놈이 세타일 때 다른 한 놈이 파이 빼기 세타인데 두 놈의 사인을 하게 되면 같은 값이 되죠. 그럼 이제 APC 이쪽에서부터 사인 법칙 써보면 사인 세타 분의 B가 되고, 그게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B는 6R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쓰면은 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어차피 이거 사인 세타니까 그거 분의 마주 보는 게 10이죠. 그거는 요 4R의 2배니까 8 곱하기 R이 될 거라서, 그럼 이때는 10은 8R에다가 사인 세타가 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8을 왼쪽으로 보내면 R 사인 세타의 값이 이렇게 4분의 5로 잡히니까 걔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B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제 끝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지워져서 얘는 2분의 15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요 AB의 길이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2분의 15인 거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겠죠. 이거 빼기 얘의 제곱하고 루트 할 건데 얘가 4분의 400이니까 175가 되면서 이제 루트 바깥으로 빼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